예,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 12월 달이고요. 예, 저희 공연장은 참 바쁘네요. 그 행사가 이제 공연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그 행사가 그 물론 이제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기는 한데 상반기는 약간 그 발표회보다는 뭐 강연 이런 위주의 행사들이 많아요. 강연식, 뭐 창단식,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교육에 대한 그 대관들이 많은데 가을 겨울이 되면은 발표회가 많아요. 특히 2월 달까지는 예, 뭐 졸업 발표회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연말 발표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,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녹화를 했었어요. 했는데 그분이 질문을 두 개를 하셔가지고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. 제 스타일은 이제 편집 이런 거 싫어하니까 롱테이크로 한 방에 이제 하려고 이제 했습니다. 일단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은 두 가지예요.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드럼 마이킹이나 악기 마이킹 같은 걸 하는데 어떻게 마이킹을 해야 되느냐, 아니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, 컴프를 어떻게 걸고 게이트를 어떻게 걸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기본적인 법칙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음향 장비 이제 세팅을 했는데 볼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세팅 앰프랑 그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 주요 골자는 그거예요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악기 그 세팅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죄송한 얘기인데 답이 없어요. 정답이. 물론 그 기본적인 레시피가 있긴 해요. 예를 들어서 드럼 킥이나 그 뭐 탐이나 뭐 오보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그 기본적인 세팅이 있긴 해요. 근데 되게 애매모호한 게 어, 상황에 따라 틀려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책임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예요. 요리 레시피는 있지만 상황 그 사람의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트 같은 건데 게이트가 이제 약간 역할이 뭐냐면 약간 그 불필요한 잡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게이트를 쓰잖아요. 근데 제가 최근에 게이트를 쓰다가 어떤 분들은 게이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히스가 그 게이트를 걸게 되면은 평상시에 이제 조용하다가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그 게이트가 열리는데 그때 마침 히스 살짝 아주 살짝 들리거든요. 근데 이게 얘기하다가 끊을 때마다 이제 히스도 같이 이제 게이트에 걸리니까 그 마이크가 약간 느낌이 약간 중간 끊어진 느낌이 난다요. 잡음은 제거했는데 연주하는 사람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. 그러면은 게이트를 굳이 못 쓰게 되는 거죠. 뭐 그 협의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 그쪽 가진 공간,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질문들이 제가 10년 전에도 많이 받아봤거든요. 그 EQ 값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소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거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. 많이 해보셔야 되고 제가 옛날에 사진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사진은 이제 천장이나 만장 찍으면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게 구도가 생긴다. 근데 그거예요. 저도 지금까지 사진을 찍어본 걸 다 해보니까 10만 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. 근데 10만 장 정도 찍으니까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니지만 못 찍지는 않는다. 뭐 구도가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답이 없으니까 막 그 할지 모르면은 소리 잡는 곳에 가서 직접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잡지?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이 사람이 잡는 거 한번 보고 저 사람이 잡는 거 있는 거 보고 보는 수가 가장 좋은 거죠. 물론 기본적인 건 있어요. 뭐 그 드럼 킥에 그 저음을 약간 부스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스트 안 하기도 하고요. 탐에다가 예, 뭐 게이트나 뭐 컴프 걸기도 하고 악기마다 약간 컴프 거는 게 틀리기도 하고 근데 기회가 되신다면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드럼 마이킹 하는 게 어떤 게
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가라고 궁금하시면은 제일 좋은 건 드러머를 한 명 꼬시는 거죠. 친한 드러머가 있으면 드러머를 꼬셔가지고 악기 마이킹을 다 해봐요. 해본 다음에 그냥 하루 종일 밥 먹여가면서 하는 거죠. 드러머랑 친하다면 밥 먹여가면서 뭐 킥을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했을 때 소리가 어떤 게 듣기 좋은지 자기만의 레퍼런스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. 왜냐면은 제가 이게 좋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그분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가르쳐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랬어라고 하면서 그거를 맹신하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. 제가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습관을 알려드릴까봐. 근데 연습하는 방법은 가르쳐드릴 수 있죠. 그러니까 드러머를 데리고 한번 소리를 쳐보게 하고, 물론 이제 실력이 괜찮은 드러머여야 되죠. 악기도 괜찮은 거고. 저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요. 막 그 악기 소리가 좋은 악기 소리가 어떤 게 좋은 악기 소리인지 궁금해가지고 악기 연주나 이런 거 하면은 특히 교회 옛날에 그 뭐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 있으면은 거기 맨 앞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소리를 들어봐요. 그 전공한 사람들 소리랑 비전공한 사람들이랑 소리가 틀리거든요.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. 들어보고 나중에 악기 마이킹을 할 때 제가 가진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그 레퍼런스에 맞게 소리를 만들어가는 거죠. 그게 중요한 거지. 여기서 뭐 게이트를 거는 게 중요해, 컴포가 하는 게 중요해. 물론 그거는 필요한 거겠지만 그거는 이 다음 문제고, 좋은 악기 소리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악기를 다 산 적이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이스 같은 경우도 막 다 샀었어요. 베이스 기타, 그 뭐 일렉 기타 다 사가지고 한번 쳐봤어요. 계속.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기타를 쳐보니까 기타를 10만 원짜리 기타를 치다가 나중에 30만 원짜리 기타를 치니까 다시 10만 원짜리를 못 가겠더라고. 왜냐면은 제가 좋은 기타 소리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. 싸구려 기타 소리랑 좋은 기타 소리를 제가 구별을 해낸 거죠. 그런 거예요. 악기 소리를 맞추고 싶으면 그 악기를 한번 배워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드럼을 한번 배워보시거나 학원을 다니시거나, 모든 배움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. 드럼 학원 한 달 만에 다녀보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30살 넘어서 피아노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서현님 모시고 제가 피아노를 못 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바이엘부터 해가지고 피아노 학원 가서 한두 달 정도 피아노를 배웠어요. 나중에는 이제 거기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이제 부담스럽죠. 막 아저씨가 와가지고 바이엘 배우려고 하니까 막 꼬맹이들 막 다니는데 부담스러워해서 이제 못했는데, 그런 거예요. 피아노 소리가 어떤 게 좋은 피아노 소리인지 모른다면 피아노 학원을 가서라도 피아노를 좀 배워보는 거죠. 뭐 피아노 잘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치게 되면은 피아노 이게 좋은 소리고 이게 좀 부족한 소리구나가 느껴져요. 저 같은 경우엔 지금도 악기를 잘 다루진 않는데 음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건 있어요. 여기서 삑사리가 났구나, 이런 것들 캐치하는 거나 좋은 소리랑 나쁜 소리 정도 구별하는 정도. 그래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것 뿐이죠. 그러니까 EQ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나 컴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보단 내가 가진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어떤 소리가 좋은지, 드럼 소리는 이 정도가 좋다, 킥이 어떤 소리가 좋은지, 그 하이에서 어떤 소리가 좋은지, 스네어가 어떤 소리가 좋은지. 지금 이게 밑에 그게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이름 까먹었는데 밑에 있어요. 그게 없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얘가 늘어나가지고 막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엔지니어가 알아야죠.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컴프를 어떻게 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기의 좋은 소리랑 나쁜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레퍼런스라고 해서 기준점을 잡는 게 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기준점이 잡히면 그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그 소리를 최대한 내기 위해서 만져보는 거죠. 그러면 자신만의 레시피가 생기는 거죠. 엔지니어도 똑같아요. 공간이 바뀌면은 그 공간에 맞춘 소리를 찾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소리 확인들이 필요해요.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공간에 가서 소리를 잡을 때 한 번에 안 잡혀요. 계속 잡아보고 하다가 이 공간에서 이 정도가 최선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이 생겨요. 거기까지예요. 예.
근데 그게 그 세팅값이 저희 공연장에서 쓰는 세팅값이랑 똑같냐? 전혀 틀려요. 그 두 개의 값이. 그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건 어떤 악기의 어떤 레퍼스, 뭐 어떤 그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인지 알면은 그 소리를 맞춰가는 게 저는 엔지니어로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질문했던 거를 대답 못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건 대답을 못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스피커 앰프랑 했는데 앰프랑 볼륨을 어떻게 맞춰야지 소리가 잘 들릴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.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간단하게 해요. 이거는 뭐 정확한 법칙 이게 아니라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장비나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가 있고 적정 수준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보통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100 정도를 달리는데 뭐 마티즈나 이런 것들은 개조를 하지 않으면은 100 이상 달리면 힘들죠. 한 보통 80에서 90 정도가 적정 수준이지 않겠어요? 고속도로를 달릴 때. 근데 뭐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200km를 달려도 큰 무리가 없어요. 뭐 신호위반 이런 거 떠나서요. 그런 거예요. 장비마다 가지고 있는 세팅값이,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를 알아보려면은 가장 좋은 거는 핸드폰 말고 그냥 그 CD 플레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. CD 플레이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음악을 한번 틀어보세요. 아니면은 전문용 그 전문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더라도 뭐 핸드폰의 볼륨 한 80 정도로 해서 믹서 이런 것들에 대해 연결해가지고 앰프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내는 게 좋냐면은 그 지금 이건 아닌데 그 장비를 보면은 개인 값이랑 볼륨 값이랑 0으로 하는 게 있을까? 예를 들어서 개인 값을 그러니까 볼륨 값을 0으로 하세요. 그러니까 음향 장비는 0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0이 있어요. 0이 있어서 0에서 기준점에서 마이너스로 갈 거냐, 약간 부스터 할 거냐, 그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도 보면 나중에 여기 그 게이지에 U라고 적힌 게 있어요. U라고 적힌 게 있는데 U라고 하는데 놓고 볼륨도 0으로 놓고 메인도 0으로 놓고 한 게 이 믹서의 기본 0 제로 세팅 제로 부분이에요. 0 부분이에요. 기준점. 이 상태에서 앰프 그 음악을 틀었을 때 믹서에서도 볼륨이 피크를 치지 않고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앰프에서도 녹색 왔다 갔다 하고 노란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0 기준을 맞추면은 그게 그 장비에 가진 적정 볼륨입니다. 물론 이 볼륨보다 줄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죠. 근데 올리면 그때부터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. 소리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그 공간에서 스피커가 출력이 작게 되면은 볼륨을 계속 올리게 되면은 소리는 큰데 귀는 아프고 소리 명료도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. 그거는 그 컴퓨터용으로 오버클릭 이미 그 오버된 장비가 이제 그 과부하가 된 상태예요. 어떤 거냐면은 믹서가 기본적으로 볼륨이 0이고 앰프도 기본적으로 그 피크치를 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노란색 정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주황색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 볼륨이 이제 항상 일정 소리가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는데 소리가 작다라고 한다면 그건 장비가 부족한 거예요. 근데 소리가 이제 약간 작다, 약간만 컸으면 좋겠다 해서 올리는 건 괜찮은데 소리가 너무 작은데?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무리하게 볼륨을 올리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기본 소리가 깨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볼륨을 올리는데 소리가 뭔가 계속 안 맞아요. 그건 소리가 이미 그 장비에서 오버됐기 때문에 스피커랑 믹서랑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느낌이에요.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마티즈가 150km, 160km로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면 그 풍여름이라고 해야 되나? 바람 소리 너무 거치게 들어오고 차 조종하기 힘들고 차에도 물이 가고 뭐 이런 상태. 그 상태가 되는 거죠. 가긴 가는데 그 장비의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방법은 이제 스피커를 증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제가 이 말씀 왜 들었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
볼륨이 작아요 무조건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장비는 그 장비 기본적으로 가진 그 제로 지점에서 제 생각에는 30%는 안 넘기는 게 좋아요. 예,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장비가 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, 소리 자체가 이제 깨집니다. 그러니까 디스토션처럼 막 깨지는 느낌이 아니라, 그 예를 들어서 저음이 이상하게 부스터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비가 약간 좋지는 않아요. 좋아지지도 않고 소리가 더 왜곡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장비에 그 질문하신 주요 요점은 그거예요. 이 장비의 적정 그 세팅 값을 어떻게 찾느냐. 믹서 제로로 하신 상태에서 믹서 여기 레벨이 그 클립 안 뜨고 주황색까지 정도 되는 정도, 그리고 앰프에서도 램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램프를 했을 때 주황색 정도까지 소리를 해서 냈는데, 물론 이거는 이제 앰프랑 스피커랑 그 옴이랑 이제 그 와트 수가 맞을 때 얘기입니다. 앰프가 예를 들어서 1000이면은 그 스피커가 한 800 정도나 700 정도가 됐을 때, 800 정도 됐을 때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가 잘 들리고 적정하다,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,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작다,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앰프도 더 올릴 수가 있는데 과부하가 생기는 겁니다. 여러분 집에 TV가 있는데 TV 볼륨을 100으로 놓고 듣진 않잖아요. 보통 3, 40 놓고 듣잖아요. 왜냐하면 그 이상 내게 되면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, 가끔 그 카이스트 오디오나 이런 것들 할 때 뭐 댄스 구시 같은 경우에 자주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볼륨을 100으로 이빠이 올려요. 100으로 올리는데, 100으로 올리면은 잠깐은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과부하가 생겨서 금방 망가집니다. 장비라는 게요. 그러니까 장비는 한 그 장비 성능의 60에서 70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건 더 올릴 수는 있죠. 올리게 되면 올릴수록 소리가 왜곡이 됩니다. 예. 소리가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왜곡됩니다. 물론 이걸 올리더라도 좋은 믹서거나 아니면 앰프가 받쳐주면은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, 어쨌든 너무나 올리게 되면 과부하가 생긴다는 거, 그리고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. 소리가 계속 왜곡이 되고 좋았던 소리가 더 이상해지고 뭐 그런 거죠. 어쨌건 정리를 하자면, 기본 레벨로 했을 때 30%까지 올려보시고 그 소리가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는 장비를 바꾸셔야 됩니다. 예, 출력을 바꾸셔야지 뭐 이걸 개인가서 계속 올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소리가 이제 조화가 안 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. 네. 어쨌건 질문이랑 이것 때문에 했는데 어쨌건 답해 드렸고요. 예,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